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연말 송년회가 많죠. 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술 드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자, 다음 날은 숙취 해소를 위해서 뭘 먹을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해장에 딱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추워도 너무 추운 아침입니다. 네. 이 시각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원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강력 한파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많이 추워 보이네요. 네, 추위를 감추려고 해도 도무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저는 커다란 얼음 동굴에 들어온 듯한데요. 이렇게 중구장은 물론 옷 속에 붙이는 핫팩까지 챙겼지만 무용지물이고요. 볼에 직접적으로 닿는 바람에 제 뺨과 귀는 꽁꽁 얼어붙은 듯합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이 시각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0도 낮고요. 초속 3m에 달하는 칼바람에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가장 따뜻한 옷차림으로 출근 채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의 한파주의보가, 강원 일부와 경북 북부 지역엔 한파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7시를 기준으로 서울은 영하 11.2도, 대관령 영하 13도, 강원도 화천 광덕산은 영하 20.6도로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수도관 동파 등 한파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파 속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를 시작으로 호남과 충남 서해안에 확대돼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산지의 최고 30cm,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2에서 7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은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우려되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요. 동해안과 제주에 이미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영남의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이 번질 만한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며 무척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3도, 철원 영하 7도, 광주 영하 1도 등 평년 기온을 5에서 9도 크게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추위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는 말이 오늘과 같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단시간만 바깥에 노출돼도 동상이나 저체온증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되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게 된다면 바깥에 머무르는 시간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주부들을 위한 알짜배기 살림 정보, 그중에서도 오늘은 요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살림의 지혜를 나눠주실 분 토니오 셰프, 그리고 방송인 강성범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강성범 안녕하세요. 씨께서는 네. 이 요리 코너에 처음 나오셨거든요. 평소에 예. 좀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잘하는데 요리는 안 할 것 같은데. 관심은 있어요. 그러네요. 관심은 있지만. 관심만 있으신 거예요. 집사님 못하게 해요. 9번 일 만든다고. 아, 그렇죠. 근데 강성범 씨처럼 이렇게 네. 요리에 관심 없거나 네. 일거리 만드시는 분들도 오늘 채널 고정하십시오. 제가 요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요리하기 쉽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예. 자, 오늘의 주제. 아까도 제가 해장, 속풀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송년회 후 속풀이에 딱 황태 해장 정식.
예, 정식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황태를 활용한 요리가 나온다. 네. 이런 뜻이겠죠. 쉽게 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왜요? 제가 황태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원래. 근데 다른 한편으로 거. 생각을 해보면 네. 집사람이 해준 황태 요리만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하는 거 보고 우리 집사람도 보고 있을 텐데 제대로 된 걸 못 먹었어야 그럴지도 몰라요. 잘 모셨네. 왜냐면 강성범 씨가 이렇게 까다로운 분이고 약간 그 음식을 편식을 해요. 가리는 분이고 편식해요. 편식하는 분인데 예. 네. 황태, 특히 저도 옛날에는요 이런 생각했거든요. 황태를 왜 먹어?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 정말. 굳이 바짝 말려서 네. 이 말린 애를 왜 또 불려? 내 생각을 했거든요. 생태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저는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아내가 네. 황태를 찢어가지고 왜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있죠. 흔히 우리가 먹태라고 하는데 아, 네, 먹태. 술안주로 요걸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입에 아, 쭉 요즘죠. 달라붙던데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는 황태요리다 그러면 오늘 인정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특히 강성범 씨가 제 먹는. 입맛에 맞으면 네. 잘하시는 분. 잘 모셨네. 아, 진짜 근데 까다로운 사람. 예. 드디어 토니오 셰프의 음식을 오늘 제대로 까다롭게! 먹는 생겼네. 저 끝인가요, 오늘부로? 오늘 농담이고요. 잘해야겠네요. 예.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 더군다나 네. 왜 겨울철 하면 황태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황태가 되기 전에 명태 상태에서 네. 이제 얘가 이제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말랐다 녹았다 맞아, 말랐다 맞아, 녹았다를 맞아. 반복하다가 네. 황태가 되는데 어. 이 황태 왜 겨울철에 인정받냐면 네. 명태일 때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와.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는 거고요. 이 피부 미용이나 다이어트 신경 쓰시는 분들도 이 황태만큼은 겨울에 꼭 맛없어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근데 왜들 해장의 황태가 좋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왜 실제로도 숙취예요? 효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맛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지. 이 황태에는 실제로 이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야.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네. 네, 일단은 뭐든지 말리면은 이게 농축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이 2배가 높아진다는. 네, 저는 그래서 말렸구나 네. 이해가 되네요. 아니 근데 황태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건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떤 게 좋은 황태인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맞아. 다 말라 있으니까 어차피. 네. 너무 간단해요. 간단해요? 뭐, 예, 사람도 낫빛이 좋아야 되잖아요. 낫빛이 술 드셨네 어제. 예, 어제 술 드셨네요. 네. 그런데 방송합시다, 방송. 황태도 마찬가지로 이 네. 낫빛이 오야 됩니다. 이 누런빛이 밝은 누런빛이 돌아야 되고요. 밝은 누런빛. 만졌을 때 보들보들한 황태가 좋은 황태입니다. 너무 바짝 말라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요. 네. 보들보들해야 되는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말렸다고는 하지만 네. 얼렸다 녹였다 했기 때문에 이게 보들보들해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골랐어요. 네. 근데 또 문제가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데 손질은 또 어떻게 하냐 특히 이거거든요. 가시도 있잖아. 뼈도 있고. 맞아요. 아니, 왼손으로 오늘따라 혜정 만지기도 씨가 부담- 궁금한 게 많아요.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니까. 어제 술 마셨나? 항상 황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황태 손질하는 법, 사실은 요즘에는 손질된 황태를 판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황태 손질하는 법 중에 비법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비법 한번 보고 가야겠죠, 그래도? 네. 자, 황태 손질에 필요한 재료가 있군요. 네. 자, 비법 뭡니까? 바로 뭐야? 쌀뜨물입니다. 아, 쌀뜨물. 네. 오, 저거 하면 좀 걸쭉해지겠는데요? 원래도 이렇게 깔끔한 맛을 먹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걸로면 이제 걸쭉하겠어요. 걸쭉해지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저 쌀뜨물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보통 우리 황태를 구매해서 사용을 할 때 불려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맞아. 물에다 근데 그렇죠. 일반 물에 담가 놓지 마시고 네. 저 쌀뜨물에 담가 놓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쌀뜨물을 활용해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황태를 처음에 불리는 용도로 쓰는 거야. 불릴 때만? 네,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저 쌀뜨물에는 뭐 각종 무기질뿐만이 아니고 전분질 그리고 비타민까지 들어 있어서 네네. 이 쌀뜨물에 황태를 불렸을 때 이 황태가 저 쌀뜨물을 살짝 머금어요. 그 피부에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 우리가 쌀뜨물로 또는 그 세수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세안도 하니까. 네. 오. 사람이나 황태나 이제 똑같네. 보들보들해지는 건 똑같구나. 네, 맞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네요. 그럼요. 네. 오늘 저 쌀뜨물로 살짝 불렸다가 여러분들 황태 요리하시면요. 황태뿐만 아니고 북어까지도 부드럽게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요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쌀 씻은 물 그동안 많이 버렸는데 쓰임새가 많아요. 네, 그럼요. 예. 쓰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제 우리가 입하고만 까면 안 되죠. 빨리 요리 들어가야지. 네, 빨리 해야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요리는 이 황태 요거 하나 있으면 많은 요리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요리는요, 바로 황태 만능 고추장입니다. 아, 또 베이스를 만드는구나. 아, 그럼요. 밥도둑이네. 모든 곳을 활용하려고. 네. 갈아서 넣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게 넣는 겁니까? 아, 어떻게 해드릴까요? 안 보이게 했죠. 안 보이게 하게 하시니까 물론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살짝 씹히는 맛이 있도록.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또 네. 이 황성범 씨만 강성범이야. 황태한다고 나를 황성범으로 보내래. 아니, 우리가 황태를 닮았나요? 아니 뭐 우리끼리 어디부터 하죠. 황성범 씨 하시죠. 예. 근데 강성범 씨만을 위한 또 요리는 아니니까 살짝 황태가 보이게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니, 씹힐 맛이 있어야죠. 아, 그럼요, 그리고 오늘 그럼요. 강성호 씨가 먹어봐야 된다니까, 일단. 예. 제대로 된 황태 요리 선입견을 한번. 깨야 돼. 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어른 입맛 좀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황태는 물에 불려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쌀뜨물이면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지금 물에 불린 다음에 구워요? 물에 불린 다음에 고장났다. 고장났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 옆에 가스가 있잖아요, 다른 것 옆에. 같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 또 어. 있습니다. 자, 아이고. 네. 아,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참. 아유. 아, 밖에 있었거든. 추워서 그래요. 됐다, 됐다. 온도가, 자. 온도차가 심하면 안 켜진 경우가 있어요. 네. 날씨가 요즘에 그렇게 춥다는 겁니다. 바로 연기 나는데요? 네. 그럼요. 이 황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한번 구워서 불향을 입혀줄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자, 불렸어요. 네. 젖은 상태의 황태를 다시 굽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이 젖은 상태의 황태를 구워주셔야만 황태가 한 번에 다 타버리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불향을 맞아요. 이렇게 입힐 수가 있어요. 아니, 불량 입히려면 이렇게 네. 더 붙여야 되지 않아요? 그럼 탑니다. 아. 이 황태는 이 부슬부슬한 이 그 지프라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보풀 같은 금방 게 타요.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에. 그거 많이 그건 쉽게, 떨어뜨려서. 쉽게 네네네. 타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불향만 입혀주신 다음에 불향만. 잘게 썰어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한번 고추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황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일일이 다 썰고 생방송할 가위로. 수는 없잖아요. 가위로 썰어가지고. 가위로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먹기 좋은 크기로. 그럼요. 그러니까 불려서 살짝 불량 입혀서 잘라서 하면 되는 거구나. 네네네네네. 자, 이렇게 달구어진 팬에 황태를 싹 넣습니다. 네. 황태를 넣고요. 아우. 물러요? 네, 물을 넣어요. 또? 처음에 사실은 황태 고추장을 할 때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물을 넣냐고. 네. 예. 바로 고추장 넣고 고추장 볶아야 되는 거 볶으면 아니에요?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할까? 살짝 물을 넣고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자, 물을 풍덩하게 붓는 건 아니네요. 네. 또. 바닥만 물을 살짝. 뭐 기름 두르듯이 하네? 네네. 그죠? 네. 기름 대신 물 둘른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주세요. 자, 물에다가 볶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가 기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네. 바로 넣어요? 여기에 재료들을 넣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뭐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이 메인이니까. 메인이니까 고추장 넣겠습니다. 듬뿍 아주. 어우, 많이 넣네. 뭐 다 넣죠, 뭐. 네. 아우. 이거 오늘 가져가야겠는데. 네. 제가 일부러 많이 준비했어요. 하도 가져가셔가지고. 성범 씨, 우리는 아침에 예. 여기서 식사합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고춧가루 네,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들어갔고요. 자. 살살살살. 고춧가루도 넣어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개운한 맛이 돌거든요. 고춧가루 살짝 넣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내가 보니까 오늘 성범 씨 표정은 네, 요리하는 맛술까지. 과정 자체를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인데. 왜냐면 보통 집에서는 만들어서 딱 갖다 놓으니까. 집사님 또 주방에 못 오게 하니까. 자, 일치리는구나. 예, 걸리적거린다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물기가 있으니까 예. 뭉치지 않고 잘 펴지네요. 그러네요. 그럼요. 예. 아우, 때가 좋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살짝 예. 그 강한 불에 하시면 고추장이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불로. 약불에서 자, 살짝 버무리듯이 이렇게 네. 볶아주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넣어야지. 넣어야죠. 넣어야지.
자, 마지막에 참기름을 참기름을. 싹 부어주시고 싹 버무려 주시면 아, 이 냄새 봐라. 냄새 예술이죠. 자, 이게 고추장을 그냥 먹는 것도 맛있지만 네. 어쨌거나 고추장 자체를 한번 볶아주면은 오히려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맛의 맞아요. 깊이가. 그죠? 맞아요. 예. 그냥 먹는 것보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고추장에 저희 약간 그 군내 나는 거 아시죠 원래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고춧가루에서 나는 냄새인데요. 이 한번 볶게 되면 군대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 깊어지고 감칠맛은 살아납니다. 근데 네네. 이거 뭐 찍어 먹는 용이에요? 이거 밥 비벼 드셔도 되고요. 아, 비벼 먹어도 이걸로 되고. 무침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이거 베이스로? 예, 찌개도 끓이시고 오늘 많이 할 거예요. 아, 이걸로? 네네네. 그래서 그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 예. 저거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른 반찬이 필요 없고 진짜 밥도둑 그냥 밥만 딱 같아요. 있고 고추장만 딱 있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 만능 된장, 만능 그렇죠, 간장, 뭐 그렇죠, 이런 개념인 그렇죠. 거네요. 네, 만능 고추장인 거죠. 손 콩가 살짝 찍어 드셔보시겠어요? 네. 드디어 자 강성범 씨가 시식을 합니다 이제. 기대되네. 보고 맛있으면 밥 공기 여기 비벼 드셔도 돼요. 어때요? 예술이죠. 언제 조미료 넣었어요? 네, 안 넣습니다. 네 입에? 오, 아, 의식 그렇게 많아. 짜거나 맵지도 않고, 네네네. 예, 진짜 야,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의식이 많아. 그리고 네. 여기 그 쌀뜨물에 불려놓고 살짝 구운 그거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네, 황태인데 네. 자 강성범 씨요. 자리 좋다. 자리 좋아. 야, 이거 해장 요리인데 안주 요리 같네요, 꼭. 자, 아이씨. 어제 왜? 먹다 남은 소주를 좀 갖다 와, 맛있다. 방송 중에 큰일 납니다. 네, 여기. 예. 이거 봐요. 자, 와. 오. 황태를 그냥 먹으면 딱딱하잖아요. 네네네, 보들보들하죠. 그냥 불려놨기 때문에 부들부들하네. 네. 이거 저기 가게에서 파는 먹태 있잖아요. 네. 바삭하게 구운 네. 거. 네. 그거 찍어 먹어도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에 네. 하면 되게 바삭바삭하거든요. 예. 네. 그 고추장 좀만 줘봐요. 밥을. 네, 하고. 알겠습니다. 자, 자, 아, 저 밥도둑이니까 저희가 네. 맛은 한번 봐야겠다.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밥 다 드시지 마세요. 저 다른 반찬들도 있으니까요. 자, 자. 야, 혜정 씨는 여자분인데 괜찮겠어요? 그럼요. 네네네. 야, 네. 야, 또 오늘 또 식사를 하시네요. 또 아침부터. 아, 좋다. 네. 이게 소고기 약고추장이나 다른 약고추장에 비해서 훨씬 더 감칠맛이 깊게 들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네. 소고기 약고추장 말고요. 이 황태 약고추장, 황태 볶은 고추장 제가 추천합니다. 소고기는 넣으면은 쫄깃쫄깃하잖아요. 소고기 식감 때문에. 황태는 폭신폭신하네. 그리고 보들보들하죠. 아니, 보들보들하고. 네네. 정말 이 고추장이 혀 전체를 감싸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씹는 맛이 다르네. 네. 야, 그냥 고추장 비벼 먹은 적도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비교가 안 되네요. 야, 강성범 씨가 반 공기를 먹었어, 거의. 남겨놔야 되는 거죠? 남겨놓을게요. 아유, 야, 이거 미치겠다. 좀 남겨두셔야 돼요. 예. 네. 자, 일단은, 황태 고추장. 네. 이 만능 고추장 레시피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확인하시죠.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예. 자, 저희가 레시피가 나가는 동안에 강성범 씨한테 맛있죠? 네. 집에 가져가자. 정말 집에 가져가요. 예. 자, 방송을 참 잘 활용하시네요. 아직 사신 방송. 요리가 더 남아있어요. 사신방송. 예. 저는 김현우의 굿모닝 나올 때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리를 하면 정말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행복하거든요. 요리를 좋아하니까.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행복이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자, 두 번째 가져갈 요리는 뭡니까? 두 번째는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두 번째는요. 이 황태하면 또 국물 요리. 드디어 이제 복역장 해장이구나. 나 이거 때문에 왔어. 예. 황태찌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황태 해장국 많이 생각하고 맑은 탕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 황태찌개 생각만 해도 그냥 칼칼하네. 그죠? 네. 근데 나는 뭔 맛일까? 왜 굳이 황태로 찌개를 끓일까? 뭐 이 생각 들긴 해요. 예, 예. 근데 고추장을 워낙
감동 깊게 자. 먹어서 기대됩니다. 선입견을 깨야 돼요. 네. 강승범 씨 선입견을 깨줍시다. 네, 깨드릴게요. 보통 이 황태 해장국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국물이에요? 그냥 맑은. 맑은 국물이죠. 투명한. 그죠? 투명한 예, 예, 국물이죠. 예. 오늘은요, 이 맑은 국물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십시오. 제가 빨간 국물로 해장하는 칼칼한 거. 칼칼한 걸로. 야. 다시 한번 달아오르게 하는 그 레시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고추장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이 황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쌀뜨물에 불려놨던 황태는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은 이 황태를 강불에 끓는 물에 넣고 끓이고 있어요. 네. 저희는 오늘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끓여주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좀 그러면 희한한 방송이 강불로 원래 다 안 해놓고 하는데? 끓이시면 직접 다 하는 게요? 오, 좋다. 네, 이렇게 넣고 푹 끓여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끓이는 이유가? 아니, 그 육수를 내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강불에 그거는 하는 이유가 일단은 황태를 넣고 물만 넣고 끓인 거예요? 네, 아니면 네, 딴 네. 걸 또 뭐 추가했어요? 딴 거 안 넣습니다. 그냥 물만 황태에다 넣습니다. 물만? 네. 네네네. 오. 이렇게 네. 그 물만 넣고 끓이는 이유는 네. 잠깐 이름표가 돌아갔네요. 네. 네, 이름표 제대로 해드리고 네. 강성범입니다. 황성범 아닙니다. 네. 물만 넣고 물만 넣고 이렇게 한번 끓여주는 이유는 네. 나중에 황태를 한 번에 넣고 끓이게 되면은 황태살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강불에 황태를 먼저 살짝 끓여주시면 네. 육수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 한번 이 황태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드럽지만 쫄깃한 이제 황태 찌개. 다 풀어져갖고 막 그렇게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다른 그걸 거랑 수가 같이 있습니다. 섞어서 넣으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오래 끓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넣고 끓이거나. 센 불에 한 번에 끓여라. 그렇죠. 오. 센 불에 이렇게 넣고 지금 네. 끓어오르죠. 네. 네, 끓어오르면 이 황태에서 국물이 나왔나 한번 살짝 맛을 볼게요, 제가. 그냥 맹물인데 그게. 네. 무슨 소리예요? 우러났을까요? 네, 우러났죠. 원래 야채 육수 이런 걸로 하는 그러니까 걸로 보통 하는데. 멸치 육수. 네. 그렇죠. 좋아요? 우러났어요, 오늘. 예. 이거 굳이 다른 거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만큼 겨울 황태가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 토니오 셰프가 굉장히 네. 더 정성을 다하는 거는 네. 여기 집중하기 위해서 안경도 안 끼고 왔어요. 네. 평소랑 왠지 좀 달라 보였어요. 원래 안경 껴요? 원래 안경 껴요. 이게 지금 매주 뭐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감자 살짝 넣었어요. 감자? 네네네. 감자를 이렇게 물에 불려놨다가. 네, 감자는 이렇게 전분기를 조금 빼주셔야만. 전 지금 동치미 넣는 줄 알고. 얼핏 보니까 야,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강성범 씨가 진짜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구나. 아니, 딱 생긴 게 동치미잖아요. 야, 아니 어떻게 누가 저기서 동치미 넣는다는 생각을 해요? 셰프니까! 뭔가 특이한 줄 알았지. 동치미 황태 해잡고. 아니, 난 동치미를 익힌다는 얘기를 야, 네, 아이고. 대단하다 아이디어가. 진행하십시오. 정말 심각하시네요. 네,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진짜. 자, 이렇게 넣고 네. 네. 끓여주십니다. 그리고 감자가 이렇게 익어갈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익어갈 때가 되면은 예. 그때 물을 조금 더 부어주시고요. 네. 네. 아, 물을 추가적으로. 네, 물을 처음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황태만 부어주시고요. 끓이기 위한 정도의 양의 물만 네네네네. 넣는군요. 그러니까 1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면 반은 먼저 황태 육수 낼 때 사용을 하시고 네. 나머지 500ml 반은 나중에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만든 거. 황태 만든 고추장. 네. 약고추장, 예. 약고추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황태 향 느껴지세요? 한번 맡아보세요. 예. 나죠.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네, 좋은 황태 쓰셨네. 네, 약고추장을. 일단 코를 자극하는. 예. 푸하다. 예. 네. 이게 중요하죠. 후각을 자극하는 게. 이게 황태 잘못 손질하거나 네. 잘못 말리거나 안 좋은 거 쓰면 약간 기분 나쁜 비린내 나요. 비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여기에 황태에서 비린내가 나죠. 하지만 네. 강섭 죄송한데 좀 재료 좀 건네주시겠어요?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얼마든지 집사람이 도와주셔도 네네. 돼요. 집에서 건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요리할 때 아무것도 안 괜찮습니다. 건드려요. 아니, 교육이 잘 돼 있으시네. 그러니까요. 예. 예, 저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마늘도 좀 넣고요. 강성수 너무 잘 모셨다, 진짜. 이 완전 요리의 초보 아빠를. 예. 예. 백지예요, 백. 그러니까. 자, 간장도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콩나물. 자, 콩나물까지 다 넣으십니다. 아, 콩나물. 네. 콩나물 근데 예. 제가 했다가 한번 크게 실패한 적이 있는데 예. 네. 비린내가 그렇게 나대요, 저는.
아, 맞아요. 그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유의 비릿한 뭐 잘못해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있어요. 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콩나물을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네. 콩나물 해장국을 끓일 때 예. 뚜껑을 덮고 끓일까요? 열고 끓일까요? 자, 이건 예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저는 네네네. 열고 네. 끓인다. 왜냐면 닫고 끓이면 비린내가 안 날아가고 갇혀 있을 것 같아. 옛날에 뭐 열고 끓이라고 한 적 한 번 있어요. 닫고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본 거야. 아니지, 뭐든지 냄새 나는 거 공기하고 접촉이 됐을 때 나는 거 예, 아닌가? 아니에요. 자,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콩나물을 익히거나 끓일 때는요, 뚜껑을 닫아도 되고요. 뚜껑을 열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예요? 이 콩나물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네. 콩나물이 익으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게 되면은 네. 비린내가 올라와요. 아, 그러면 어떻게 끓여요? 아, 콩나물은 그래서 뚜껑을 닫았다 열으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 혹은 열고 끓이다가 닫으면 온도가 변하잖아요. 아. 그때 냄새가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열고 끓이거나 네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닫고 닫아놓고 끓이거나 둘 그렇습니다.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 그리고 물도 찬물에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네. 끓어오르고 있을 때 넣어라. 콩나물을 넣고 끓여주시는 게 그럼 안 나요? 그러면 안 나요. 네. 그러면 안 나요. 그래요. 이 초보자들은 그냥 끓을 때 넣는다. 그 이렇게 생각하면 내지는 매 이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뚜껑을 여닫잖아요. 그쵸. 예, 계속 확인하니까. 그래서 제가 했을 때 비린내가 이렇게 났구나. 네네네. 야. 여기에 고춧가루도 좀 더 그 넣어주세요. 약고추장의 양은 어느 정도 날까요? 걸쭉하게 끓여도 됩니까? 걸쭉하게 끓이셔도 돼요. 그 걸쭉한 사실은 거 맛있더라고. 고추장 찌개라고 해서. 먹으니까. 걸쭉하게 드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장 요리로 하실 땐 네. 조금 더 가볍게 좀 더 묽게. 네, 묽게 끓여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 소금 간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미 양념이 고추장에 돼 간이 있으니까. 돼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춧가루까지 넣었으면 네. 새우젓으로 간을 살짝 가는 해줍니다. 새우젓으로. 네. 아우 맛있겠다. 자, 이렇게 새우젓. 새우젓. 아우, 새우젓. 아, 더 살짝. 칼칼할 것 같아요. 네. 새우가 또 자기를 희생하는군요. 그럼요. 자, 국물 맛 한번 볼까요, 살짝? 아, 끓는 소리 봐라. 이건 뭐 그냥 네, 이건 뭐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속이 풀리는 그런 기분이네요. 두부 넣으시고요. 두부는 왜 마지막에 넣어요? 두부는 너무 처음부터 익으면 안 넣고 되니까. 끓이면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 네. 두부도 마지막에. 간단해지잖아요. 많이. 진짜 모르시네요. 아, 정말. 이게 컨셉이 아니라 진짜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강성호 씨 예. 오늘 잘 왔다, 진짜. 예. 자, 그리고 초보 아빠도 요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파 넣고 시원하게 네. 이렇게 넣고 한 소끔 끓여주시면 네. 황태찌개 완성입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 끓여주시면 돼요. 지금도 뚜껑을 절대 안 닫잖아요. 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콩나물을 넣는 요리를 하실 때 네. 뚜껑을 열거나 닫고 그냥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끝까지. 네네네. 한 번도 안 닫았고. 네네네. 좀 안 닫고 계속 끓이고 있잖아요. 자, 오. 아, 정말. 쇠주 한 병이요? 이거 안 돼요. 야, 어떻게 보면 집에서 끓이는 콩나물국보다 조금 진한 정도인데 이제 황태 들어갔고 그 마법 고추장이 들어갔고 네네네네. 그 차이인데. 네. 이게 보통 황태해장국이랑 좀 틀린 점은 뭐냐면 약간 좀 달달하면서도 깊은 맛이 우러나와 있어서 네. 여러분들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네. 밥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고추장 만들어둔 거 있죠? 네. 밥 비벼서 같이 드시면 네. 와. 뭐 그냥 아, 야구자 밥 비비고 찌개 떠서 먹고. 네. 이건 뭐. 이렇게 한번 또 뭐 10분도 안 걸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정확하게 한 있어요. 7분? 네, 그 정도 걸린 것 7분 같아요. 정도 걸렸어요. 7분. 5분 좀 그렇죠. 넘게. 네. 저희 컨셉이 그거든요. 빠르고 간편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다른 방송은 네. 미리 자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정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이렇게 금방 물론 이제 되네.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분씩 막 해야 되는 뭐 전자레인지 넣는 거 이런 네, 거는 좀 그런 건 건너뛰긴 좀 어쩔 수 하는데 없이. 오늘 실시간으로 거의 보여드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예. 한번 맛 좀 보시겠어요? 그러려고 왔는데 네네네. 지금. 뭐 지금 예. 자, 이제 드디어 네네. 강성범 씨가 국물을 거기다 그냥 드릴까요? 국그릇이 따로 예, 있습니다, 주세요. 저희가. 많이 주세요. 자, 황태 많이. 고추장 찌개를 네. 먹어봅니다. 아, 바로 밥에다가. 네, 여기 말아 드신다고. 어. 이게 제일 좋아. 어. 짜작짜작하게 말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과하지도 않게. 오, 이 황태 봐. 자, 저는 국물만 한번 떠줘 보세요. 저. 네네네. 여기다 드릴까요? 네. 자. 뜨거워요. 아, 너무 급하게 먹었어요. 네. 다 묻었다. 네. 네네네. 어우, 어때요? 네.
이게 뜨거워서 나는 눈물은 아니고 지금 맛있어서 나는 눈물이겠죠? 그럼요. 자,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오, 그죠.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오, 야, 국물이 네. 너무 맵지도 않네. 네. 네. 야, 야, 좋다. 야, 근데 국물만 먹어서도 좋겠지만 네, 시원하다. 이게 아침에 속은 허한데 속은 채워야 되겠고 속은 쓰리고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황태 고추장찌개를 지금 먹고 있는 강승범 씨. 그동안에 갖고 있던 황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황태 자체의 향도 다른 것 같고, 네네. 물론 제 집사람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 예. 그리고 제가 황태를 몇 번 먹어보고 난 안 먹어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집사람이 잘못한 거네. 이게 황태 맛이구나. 아니, 지금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아내가 뭐가 됩니까? 오늘 늦게 들어갈 거거든요. 늦게 들어갈 거예요. 좀 까먹고 있을 거예요. 강성범 씨 아내를 위해서 레시피 공개합니다. 보고 오시죠. 잘 봐! 야, 시간이 네.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맛있는 요리가 두 가지나 만들어졌는데 예. 이 요리의 기쁨을 노래로 표현했네요. We are the champion. 네, 오늘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마지막 요리는 뭘까요? 마지막 요리는요. 이 정말 간단하게 초간단으로 만드실 수 있는 요리인데요. 황태채 무침입니다. 황태채 무침. 네네네네.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강성문 씨도 얘기했습니다. 호불호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채라고 하면은 묻혔을 때 입 안에서 이거 좀 부드럽거나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식감이 황태는 건조된 말라있기 상태잖아요. 때문에 아무리 불려도 그런 느낌이 날까 싶거든요 지금. 무침이 될까 네. 싶어요. 제가 보들보들하게 만들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요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이제 황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황태가 불린 이렇게 거죠? 있으면 불린 거예요. 네. 여기에 재료를 들고 계시네요. 이제 눈치는 빨라요. 이렇게 저기다 내려놓고 네. 하겠습니다. 아니, 들고 있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황태를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물을 살짝 뿌려주시는 거예요. 물을 뿌려도? 네네네네. 쌀뜨물이 아니라 그냥 물이네요. 네. 그냥 자, 일단 물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꼭 확인하시고요. 네. 네. 지금 자기가 준비해놓고도 헷갈린 거야. 지금 물이 많나 해갖고 자기가 맛본다? 아침이니까. 저희는 봤습니다. 아니 비슷해요. 이게 식초도 비슷한데. 네. 정말 놓치지 않네요. 네. 자, 이렇게 물을 살짝 뿌려주시고요. 네. 천천히 촉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옛날에 골고루. 어머니들은 사실 손으로 이렇게 뿌려주셨어요. 골고루. 네, 이렇게 골고루. 자, 마지막 것도 넣고. 전체를 다. 네. 겹겹이 이렇게 하네, 한꺼번에 하는 게 층층이. 아니라. 네네네. 물이 이렇게 충분히 촉촉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네. 황태채를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는. 색깔 보세요, 색깔. 실제로도 이 정도 시간인 거예요? 네네네네. 오. 자, 이렇게. 노릇스름하다 진짜. 야, 자, 노릇스름하죠? 네. 이 물을 넣어주면은 색감도 살아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진짜로. 색감이 살아난 황태를. 자, 오늘 제가 이 황태 요리에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아까 진짜 강성범 씨 보고 황성범 씨라고 하는데. 네. 다 잊었는데 또 네,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자, 이렇게 팬에요. 살짝 넣고 볶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고추장을 약고추장 아까 만들어둔 네. 거 있죠. 이거 다 쓰네. 네. 약고추장을 넣고 빨간 처음부터. 볶음이구나. 예. 처음부터 그냥 볶아줄게요. 네. 자, 이거는 저기 후라이팬 위에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 미리 볶아줄게요. 섞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할 네. 때는 황태를 조금 넣고 끓여주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수분감이 충분히 먹었을 때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 볶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아까 맛을 보니까 네네. 약간 매콤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려면 조금 덜 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럴 때 바로
물엿을 넣습니다. 물엿. 물엿을. 네네. 아, 좀 달짝지근하게. 나 물 넣는 거 좋아해요. 떡볶이 할 때도 제가 물 넣는 이런 경우를 우리 이제 초딩 입맛이라고 하죠.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살짝 볶아주시고요. 네. 이 황태가 충분히 촉촉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처음 물을 살짝 많이 넣어줄 필요 없고요. 네. 마무리할 때 물을 살짝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물을 넣고 틈틈이 나서. 넣어주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볶을 때 기름으로 볶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 들기름 이런 거를 많이 먹는데. 근데 기름을 넣으면은 물론 맛도 있겠지만 기름내가 나가지고 아 맞아요. 예, 어떤 경우는 기름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내 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예, 이렇게 그냥 물을 담백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기름을 안 쓰는 게 좋죠. 아 그럼요. 자 여기에 고추, 매운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아우, 물 넣고 나서는 매운 고추 넣어주시고요. 네. 또 간장 간 살짝 할게요. 간장으로 가는 네네네. 거구나. 그 사실 레시피상에는 이제 네. 보여드릴 레시피상에는 간장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황태채를 간장에 버무려 주시고 물에 넣고 끓이다가 약고추장을 넣어주시는데 네. 오늘은 좀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황태가 많이 말라 있을 때는 오늘 나가는 레시피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황태가 촉촉할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황태의 상태에 따라서. 네네네. 하다 보니까 바뀐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원래 이렇게 막 준비해 오신 거죠? 네네. 자, 이렇게 넣고, 간장까지 넣고, 마지막에 통깨 뿌려서. 아, 황성범 씨를, 강성범 씨를 위해서 네네네. 예. 물엿을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드는데. 이 양반들이 아주 물엿까지. 강성범입니다. 강성범. 아, 그 물엿입니까? 네, 물엿이에요. 아, 지금 넣는 거구나. 네네네. 강성범 씨를 위하여서 딱. 예. 야. 무슨 저기 뭐야 두루치기 느낌 나는데? 그러네요. 예. 약간,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느낌이, 예, 재료만 황태지, 약간 그 모양도 그렇고, 예. 두루치기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물엿이 들어가니까 네. 확실히 더 촉촉해 보여요. 윤기가 살죠. 네. 그리고 이 강성범 씨 같은 이 큰애기들한테는 네, 큰애기. 물엿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이런 거 볶을 때 네. 저희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어갖고 이제 미각 아니 저기 뭐라 후각으로 이제 먼저 네. 잡거든요. 네. 근데 그 고소한 냄새는 안 나요. 아, 무슨 소리예요? 이 황태 볶음 할 때는요. 예. 충분히 고소하기 때문에 아, 참기름 이미.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미. 네. 근데 취향에 따라 네. 넣어도 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되긴 넣어도 되죠. 되죠, 예. 네. 자, 본인이 항상 맛을 먼저 봐요. 그래요? 네. 나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먼저 맛 보시는구나. 왜냐면 예. 본인이 맛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거지. 마음에 안 네. 들면 바로 뺍니다. 본인이 검증을 한 다음에 줍니다. 예. 예. 아, 벌써 다 됐나요? 다 됐어요. 와. 어때요? 어머. 어때요? 예술이죠. 네. 괜찮아요? 좋은 부위 고기 씹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오. 와, 정말 아까는 그야말로 황태였거든요. 너무 맛있죠? 그죠? 아니, 진짜. 그러니까 생태하고 바짝 말린 거하고 네. 또 이거하고 질감이 완전 다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기 완전히 살코기가 아닌 네. 기름기가 좀 섞여 있는 소고기 같은 거 먹는 느낌이에요. 약간 고소해요. 씹을수록. 그리고 부드러워. 물엿 넣어갖고 네. 약간 저기 예, 애들도 좋아할 어린이 것 같고 입맛에 맞네. 예, 성범이도 좋아할 것 같고 아 좋네. 야 예. 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또 황태 무침까지 네, 황태 무침까지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추장 무침까지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레시피를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려야죠. 확인하시죠. Lady, hear me tonight, 'cause my feeling is just so right as we dance by the moonlight. Can't you see you're my delight? Lady, I just feel like I won't get you out of my mind. I feel 네, 황태채 무침까지 이렇게 레시피를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요리가 완성이 됐어요. 정식입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예, 황태 만능 고추장을 그쵸. 베이스로 해서 예. 황태찌개 해드렸죠. 고추장찌개. 그다음 황태채 무침까지 와. 이렇게 여러분께 한상 차려드렸습니다. 황태 정식이 이렇게 금방 네. 완성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레시피를 혹시 확인 못하신 분들은 김윤욱의 네. 굿모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레시피가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황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강성범 씨.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셔가지고 황태 요리를 대접해드렸는데 드셔보신 후에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3가지나 드셨어요, 오늘. 참 이 황태 해장국이 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느낌이에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맛있게 하기는 정말 특출나게 하기 쉽지 않은 쉽지 거. 않죠. 예. 네. 근데 오늘 정말 제대로 된 거 맛봤고. 네. 근데 우리 집사람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남자들은 그런 거 있습니다. 해장할 때 네. 맑은 국물 말고 빨간 국물 얼큰하게 하는 게 해장이지라고 선입견 네. 갖고 저는 완전히 네. 그거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네. 황태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해장국을 만드니까 진짜 이거 해장국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럼요. 순혜 씨. 이걸로 갑시다. 아, 성모 씨가 말이 많아진 거 보니까 오늘 만족하신 거예요. 예, 난 빨간 해장국인데 네. 황태는 정말 속이 좋다고 속끓이면 되는 것 같은데 네. 말고 이게 투명한 국물이라서 이게 안 갔거든 손이. 근데 이게 빨간 국물이면 네, 이제 네. 앞으로 이걸로 그냥 계속 고정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잘 나오셨어요. 성공적이네요. 예. 자, 저는 오늘 3가지 다 챙겨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맛있는 요리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2018년 다 지나가고요. 이제 2019년 한 해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네. 다들 새해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계획은 세웠다고 하더라도 막상 실천하기가 막막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함께 이루는 버킷리스트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게 되는 연말. 새해 버킷리스트를 정리해보는데요. 여자들의 워너비, 멋진 몸매가 빠질 순 없겠죠? 여자다 보니까는 다이어트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꼭 멋진 몸매도 만들고 싶고. 건강한 몸매를 위해 내년엔 꾸준한 운동을 결심했다고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정형외과를 좀 많이 다녔었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께서 허리 근력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셔서 좀 운동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헬스장을 찾은 수영 씨. 안녕하세요. 혹시 운동하러 오신 건가요? 네, 제가 건강 때문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운동이라는 것도 자기 몸과 체형에 맞게끔 정확하게 잘 배워야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운동 시작 전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체성분 검사.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몸에 갖고 있는 지방량이나 근육량 등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나에게 좀 더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개인의 특성에 맞게 운동을 알려준다는데 이건 무슨 운동이죠? 스피드로우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운동기구고 아무래도 현대인들의 자식 생활 습관이나 스마트폰 사용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올 수 있는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어서 현대인들한테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 운동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운동이 쉬워진다고요. 재밌고 혼자 하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서운데 그런 걱정도 없이 잘 알려주셔서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이 지루하다는 편견은 버려라.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이기 위해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운동이 자전거 그냥 타는 건가요? 스핀바이크라는 자전거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유산소 운동 효과가 아주 큰 운동입니다. 스피닝은 무거운 줄을 매단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는 유산소 운동으로 다이어트는 물론 흐트러진 자세 교정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직접 해보니 어떤가요? 힘들긴 한데 이거 계속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막 동작도 배우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대세.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집에서도 아주 홈트레이닝을 많이 해보시는 편인데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등을 좀 몇몇 가지를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굽은 어깨를 교정해주는 첫 번째 운동법. 양팔꿈치를 당겨주면 뭉친 어깨가 시원해진다고요. 두 번째는 골반을 교정시켜주는 운동인데요. 허벅지 안쪽에 자극을 준다고 하네요. 팔꿈치를 처음 배우는 거라 조금 걱정도 됐었는데 트레이너분이 너무 잘 알려주시고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여기에서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 진짜 멋진 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해를 맞아 큰 결심을 했다는 아름 씨. 쉴 틈 없이 뭔가를 찾는데요. 이건 자동차 아닌가요?
새해가 다가와서 내년 목표로 제 인생의 첫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초년생인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다는데 어떤 게 좋은 차인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중고차 판매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시기엔 차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 중고차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아름 씨는 이곳에서 원하는 차를 고를 수 있을까요? 와, 차 진짜 예쁘다. 완전 새 차 같아. 차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차는 진짜 예쁜데 차 시세도 모르고 정보가 없어서 결정을 못 하겠어요. 걱정은 그만. 중고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등장한 한 남자. 이거 차량은 지금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는 드는데.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좀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차량의 정확한 시세,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차량의 사고 유무, 그리고 사고 이력 조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구매가 가능하시고, 세 번째로는 차량의 기능 점검, 상태를 확인 후신 후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입니다. 중고차 안심 구매 방법 첫 번째, 차량의 시세를 확인하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차량의 경우 소위 허위 매물이라고 해서 현저히 시세보다 저렴하시거나 등록되지 않은 매물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이 차량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좋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차량의 신차 가격에서 떨어지는 신차 감가율을 계산하는 건데요. 신차를 구매하시면 출고 즉시 중고차가 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의 경우 출고 즉시 300만 원 이상 감가 후에 연마다 보통 200 정도의 감가율을 보입니다. 이게 즉 중고차의 대략적인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때 현저히 시세보다 저렴하시거나 아니면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실 경우 사고 차량이시거나 허위 매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 안심 구매 방법 두 번째,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라. 차량 점검을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차량을 확인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사고 유무를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고 유무를 보실 때는 외판입니다. 외판을 보실 때는 현재 여기 보이는 지금 볼트 체결 부분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셨을 때 까진 부분이 없으시면은 지금 차량 상태는 현재 교환 이력이 없다는 겁니다. 교환 이력이 있는 차와 없는 차 구분되시나요? 핸들 기어 등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기본. 차량 내부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한다고요. 중고차 안심 구매 방법 세 번째, 차량의 사고 여부를 확인하라.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될 사항이 사고 이력 조회인데요. 사고 이력 조회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는 차량의 모든 내용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해당 차량의 사고 이력은 중고차 성능 기록부에선 물론 보험 개발원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네요.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차량을 살펴보는 아름 씨. 만족스러운 표정인데요. 아직 한 가지 더 남았다고요. 차량은 시운전을 하시고 구매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해보시고 차량 상태를 점검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아, 시운전도 돼요? 그럼요. 그럼 저 한번 타봐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구매를 결정하기 전 시험 운전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 신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 운전까지 해보는데요. 직접 운전해보니까 어때요? 새 차 같아요. 중고차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행복한 연말. 내년의 계획,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버킷리스트에 차 사기도 있었죠. 네. 차에 대한 관심은 뭐 남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차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네. 차차차 시간이고요. 김지현 산업부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겨울에는 눈길이나 빙판길처럼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겨울철에 자동차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극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자동차의 진화입니다. 네. 자, 그것도 극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동차가 설계가 되고
어떻게 자동차가 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곳이든 안전하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네, 어디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까요? 바로 험로 주행 모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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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길을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캠핑이나 야외 네. 활동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캠핑이나 야외 활동 가시다 보면 아무래도 험한 길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하죠. 네, 이렇게 개발된 게 바로 험로 주행 모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가 지나는 노면 상황에 따라서 네. 이 여러 장치의 기능을 바꾸어서 어떤 길에서도 쉽게 달릴 수 있게 적용된 기술입니다. 예. 네, 일반 자동차는 통과하기 힘든 길도 아주 쉽게 달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SUV 전문 브랜드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도 뭐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눈길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달리고 이런 눈길 같은 경우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자, 이런 길에서도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적용돼 있나요? 네, 그래서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눈 모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모래화 지능 모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에코,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스마트까지 총 7가지의 어휴. 기능이 우와. 있는데요. 예. 생각보다 많죠. 그러네요. 그래서 험로 주행 모드를 살펴보려면 우선 각각의 노면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저희 보통 길을 좀 달리다 보면 뭐 네. 진흙에 빠졌을 때는 네. 뭐 기어를 몇 단에 넣고 가속 예. 페달을 언제 밟아야 된다 뭐 이런 네. 말도 많이 들으시고 맞아요. 좀 모래에 빠졌을 때는 뭐 사륜 구동 시스템을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 딱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막상 상황에 닥치면 좀 적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아주 당황하죠. 많잖아요. 예. 당황하죠. 또. 예, 당황할 때 예. 자동차가 자동으로 그 주행 모드를 적용해주는 기술인 너무 건데요. 든든하네요. 네, 그 고려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눈 모드는 네. 저희 눈을 달리다 보면 네. 사실 바퀴가 빠져서 이렇게 네. 접지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일단 눈에서 많이 미끄러지니까. 네, 그래서 예. 바퀴가 헛도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바퀴가 아예 붕 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접지력이 높은 바퀴에 자동으로 동력을 몰아줍니다. 네, 그래서 아스팔트보다 타이어가 많이 미끄러지는 다양한 노면에서도 지금 활용이 봐요? 가능한데요. 마치 아. 물구나무를 서듯이. 네, 방금 네, 바퀴 한 개에 이렇게 동력을 네. 몰아줘서 이렇게 눈이 있는 언덕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오. 네, 물이 젖은 뭐 자갈이 깔린 곳이라든지 풀로 덮인 언덕 등 비슷한 상황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속기도 1단이 아닌 2단에서 출발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저단에서 강한 힘을 넣으면 더 네. 미끄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예. 높은 단을 사용을 해서 기어를 천천히 올려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눈 모드에서는 자동차의 강한 힘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야, 요즘 같은 겨울엔 최고네요. 예,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네.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진화 기술은 뭔가요? 네, 두 번째는 극한 환경 이겨내는 혹한기용 친환경차입니다. 아니, 친환경차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전기 자동차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네. 겨울이면 오히려 전기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실제로 전력 소모도 많을 것 같고 겨울에는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친환경차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네. 좀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가 바로 겨울에 타기가 좀 힘들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시동을 거는 것부터 뭐 달릴 때도 배터리 소모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 뭐 전동 장치에 열 제어가 들어갈 때도 있고 네. 아니면 난방이나 환기 시스템, 겨울에 아주 중요한 시스템인데도 제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러다 보니 이전 세대의 친환경차는 영하 1도부터 그리고 영상 20도 사이에만 시동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국내 연구진들이 이 영하의 환경에서도 연료 전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열 관리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영하 30도 환경에서도 시동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우, 잘 됐다. 예. 네, 근데 이 전기차처럼 친환경차가 어떻게 이렇게 혹한기를 극복하게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사실 그 전기차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히터나 이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하기 맞아요. 때문이었는데요. 네,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그걸 빼놓을 수가 없는 기능이잖아요. 네. 사실 자동차에서. 네. 그래서 연구진들은 이 전기차가 혹한기 상황에서도 잘 운행될 수 있게 난방이나 환기에 사용되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그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을 하다 보면 순수한 물을 외부로 좀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경우에 아주 추운 환경에서는 시동이 꺼지며 이 물이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연료 전지에 송풍 시스템을 달아서 네. 물이 배출되면 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참 결국은 인간의 아이디어예요. 맞습니다. 예.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편리한 운전 환경 만드는 주행 보조 기술입니다. 네. 네, 이 주행 보조 기술이란 저희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그리고 경로와 위험 요소를 이렇게 파악하는 기술인데요. 보통 운전자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차로 유지 보조 기술입니다. 아, 그게 이제 자동차가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보조 기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핸들에서 일정 시간 손을 떼도 차가 스스로 차선을 네. 유지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과 같은 이 장거리, 장시간 운전 시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우, 기가 막히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주행 보조 기술은 차 스스로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곡선 차로라든지 안전 구간과 같이 이 속도를 좀 제어를 해야 하는 곳에서는 자동차가 스스로 감속을 하게 도와줍니다. 자, 어떤 원리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최근에 저희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거의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을 정도인데 이 내비게이션 기술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도로의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해서 안내를 해주잖아요. 거기 닥쳐올 상황에 미리 대처하는 기술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앞으로 이 곡선 기능이 올 것 같다. 그러면 곧바로 자동으로 감속을 하게 자동차가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똑똑하네. 야, 네, 이 정도면 자동차 스스로 사고가 안 나게 해주는 기능도 나올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행보조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자동 비상 제어 장치인데요. 그 자동 비상 제어 장치는 이 차의 앞부분에 이 사람이나 물체가 갑자기 뛰어들 경우에는 네. 자동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줄이거나 멈추게 해서 와. 사고를 막아주는 건데요. 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스스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최근에는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스부스 튀어나와서 최근에는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해서 자라니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도 자동차가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정말 똑똑합니다. 자동차의 진화 어디까지 가능할지 네.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은, 특히 대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을 찾아가면서 영역을 네. 넓혀가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충남 서산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정유 화학 전문인 SK이노베이션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은 전기차 배터리의 전초 기지입니다. 업계 후발주자지만 올해 10월까지 성장률은 168.5%로 시장 평균을 크게 앞섰습니다. 선수주 후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2025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상대는 2025년까지 연간 300만 대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폭스바겐. SK이노베이션은 물량 공급을 위해 헝가리와 중국에 이어 미국 조지아주에도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설비 신설 투자액만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제품을 분류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로봇들. CJ 대한통운이 구축한 연구개발센터로 포장에서 배달까지 물류 자동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도 최근 미국 드론 업체 톱플라이트와 손잡고 미래차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핵심 기술들이 이제 전체 산업 그리고 시장으로 적용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불붙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해선 기업의 혁신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게 바로 이 피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네네. 싶을 때요. 언제는 또 건성인 것 같고 언제는 지성인 것 같고 정말 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변화무쌍한 내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면 일단은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내 피부를 제대로 알기 위한 이색 장소가 있다고 하는군요.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옷은 물론 내 취향에 맞는 맞춤 음악까지 골라주는 시대. 알쏭달쏭 도무지 알 수 없는 내 피부도 맞춤 관리가 가능하다? 피부 상태를 파악해 화장품 추천은 물론 내 얼굴형에 맞는 마스크팩 만들기까지 우리 피부 고민을 들어줄 이색 피부 연구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조하네. 뭘 발라도 계속 건조한 것 같아. 해가 갈수록 피부 고민이 늘어간다는 주부 김희진 씨. 20살 초반 때는 뭘 발라도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겨울이 되고 나서 속당김도 심하고 건조하니까 각질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고민이 되는 건 친정엄마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피부가 너무 좋았는데 요새는 뭘 발라야 좋을지 고민이 많아요. 모녀의 공통점은 자신의 피부 상태와 그에 맞는 관리법을 모른다는 것.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해 모녀가 찾은 곳은 여긴 화장품 매장 아닌가요? 아니 두 분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친정엄마랑 피부 타입 상담받고 피부의 고민에 대해서 상담하러 왔어요. 피부 타입을 건성, 복합성, 지성 단 3가지만으로 말할 수 있나요? 개인별 피부 타입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맞춤 해결책을 제공하는 피부연구소를 찾은 모녀. 먼저 자신의 생활 습관과 평소 고민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1차 설문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생활 습관이나 인지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민감함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실질적인 민감함은 오늘 기기 측정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문 기기를 통해 단계별 피부 측정이 진행되는데요. 전환기를 통한 전체적인 피부 상태를 측정한 후에요. 전체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고민 부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이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 모녀의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두 분 다 약간 탄력도 좀 떨어져 계세요. 나이가 들면서 진피층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그런 구조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진피층이 얇아지고 또 탄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거, 자는 것도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의 문제점은 파악됐으니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피부. 개인별 맞춤 화장품 추천은 물론 바르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제가 평상시에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제대로 잘 관리할 것 같아요. 심하신 편은 아니세요. 그 잔주를 한국인의 유전형과 표현형 상관관계 분석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화장품 개발에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D 마스크팩도 만들어봤는데요. 직접 얼굴형을 측정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스크팩. 참 신기하죠? 딸이랑 오늘 피부 체크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내년에도 피부 체크하러 또 와야겠어요. 피부 상태 제대로 알고 더 예뻐지세요. 생방송 김윤욱의 굿모닝 12월 27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 Swing, swing, come on in.